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내 같은 데는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것들 줄지는 않습니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열폭주, 온도도 1000도씨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골든타임이 좀 짧습니다. 전기차는 개돼지가 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비 같은 경우에도요. 국내에 지금 정비업소가 1000만 개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없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뭐 시기상조,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전기차 전환이라는 것이 거의 뭐 140년 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진하고 변속기를 빼버리고 배터리 모터를 집어넣어서 이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우리가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운행 방식도 요새는 보급을 하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뭐 제로백이라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100km 이르는 시간을 제로백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튕겨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회생 제동 문제라든지 바닥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침수도로에 지나가는 것도 훨씬 더 내연기관차보다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과속 방지턱인데 이 턱 같은 데도 바닥에 치면 안 되거든요. 화재의 여러 가지 요인도 아직 있고, 그래서 과도기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지만은 또 내연기관차의 저항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은 140년 동안의 글로벌 제작사들이 내연기관차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전환의 필요성은 알고는 있지만은, 또 그게 필연적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저항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신차를 구입할 때 보수적으로 내연기관차 안정된 시스템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판매가 주춤한 전기차 캐즘도 진행 중이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트럼프 관세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 좋아하고 석유 자원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적인 완성도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전기차의 시대는 아직은 안 왔다. 그러나 전기차가 필연적이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가 전기차 구입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되는 시점, 1가구 2차량에서 세컨드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전기차 캐즘이 발생한 원인은 단순하게 차를 판매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라는 것은 충전 인프라, 슈가 바늘의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판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내에서도 추석 때, 명절 때 장거리 뛰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기도 쓸만한 상태가 아직은 아니고요. 또 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전기차 장거리 운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식을 또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충전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요. 시간이 일반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5분을 보통 봅니다. 근데 물론 중국에서 5분 충전에 500km 넘는 기술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또 일반 완전 상용화돼서 양산 모델로 나온 시스템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1.5배 정도 더 고가라는 거죠. 좀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국내 같은 데는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것들 뭐 지금 뭐 줄지는 않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만큼 거의 발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열폭주, 온도도 1000도씨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골든타임이 좀 짧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런 공포감이 좀 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전기차 포비아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뭉쳐서 캐즘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기차가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판매가 잘 됐습니다. 20만 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로 이 전기차 누적 대수가 한 86만 대 정도 돼서 내년 상반기에 100만 대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좀
화려하게 좀 보조금도 극복을 하고 캐즈미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런 판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캐즘을 극복하기에는 몇 년이 더 걸린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짧아질지언정 말씀드린 단점이 얼마만큼 내연기관차만큼 자리매김하느냐 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내연차 시대와는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반 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런 패턴만 보면 안 됩니다.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생산하게 되면은 이 생산 라인 자체에서도 30% 인력이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부품 수가 13,000개에서 17,000개예요.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세부적으로 3만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전기차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50% 과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 모듈로 돼 있다 보니까 생산 라인에서 만들기도 쉽지만은요. 또 구현하기가 쉽죠.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전기차는 개돼지가 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초등학생들 보면은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 만들지 않습니까? 장난감 1.5V 건전지로 이동하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만듭니다. 제작사가 뭐 테슬라나 BYD도 그래서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엔진이나 변속기는 핵심 부품 10,000개가 모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첨단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못 만들어서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에 50년 동안에 가입한 유일한 제작사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캐즘도 있고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도 좀 있지만은 분명히 시대가 온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더 산업 생태계가 급변한다는 거, 사람도 줄어지만은 또 시장도 많이 변합니다. 애프터마켓, 차가 소비자한테 전달돼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애프터마켓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자동차 용품, AS 부품, 또 보험, 리스, 렌트, 리사이클링, 중고차, 또 1인차도 포함이 되고요. 또 정비나 튜닝, 뭐 이런 것들, 폐차, 리사이클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국내만 해도 200조 원 정도의 시장인데 이 변화를 크게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 같은 경우에도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국내에 지금 정비업소가 45,000군데 정도가 있는데 3만 개가 없어져요. 70%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생태계도 완전히 바뀌고요. 또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그대로 전기차로 이어지냐? 그거 아닙니다.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가 제작업체가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테슬라, BYD부터 엄청나게 많이 휴대폰 제작사가 다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드는 위탁업체가 대만의 폭스콘 아닙니까? 이 폭스콘에서 전기차 5가지를 만들어요. 엄청나게 완성도가 좋습니다. 이런 데까지 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턱이 없는 게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경쟁은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는 위상이 흔들거리고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은 지난 거의 40년의 자동차 역사가 모빌리티 산업의 급변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요. 부품 업종도 완전히 변합니다. 기존의 그 한 개 제작사마다 1,000개 정도가 포진했는데 이것도 과반 정도가 다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복합적으로 융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프터마켓까지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은 기존의 14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를 버려라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이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SDV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가 온다든지 이런 어떤 급변 요소가 등장하는 게 그 베이스가 전기차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차 시대라는 것은 산업이 전 세계 글로벌 산업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너무 과한 걱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천 청라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생긴 거 결국 국가에서 원인 불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민사소송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최대 지금 1,0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가. 그 누가 보상할 겁니까? 정부는 보급을 했지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제작사냐? 아니면 전기차를 보급한 전기차 제작사냐?
또는 스프링클러 끈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동차 소유주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국가수에서 단서 조항을 달았잖아요. 외부의 배터리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차 운행할 때 당신이 배터리 바닥에 충격받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한 건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뭐냐? 남한 땅덩어리 70%가 산입니다. 그럼 30%가 5천만 이 몰려서 있는 5,500만이 사는 데인데, 특히 대한민국은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커요. 빌라, 연립주택, 다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폐쇄 공간에 전기차를 주차하고 충전한다라는 얘기는 불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골든타임도 짧아질 수가 있고요. 불이 확산이 폐쇄 공간에서 유해 가스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 공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서 스프링클러 작동하고 그나마 번지지 않고 끄는 것 천만다행으로 보지만은 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왜? 인천 아파트 화재 같은 것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거 생기면 공포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 아파트 입대위하고 전기차 소유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어요. 아예 지상으로 주차를 하라든지 충전소를 지상으로 올려서 충전하고 내려가라든지. 전기차 소유주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완벽하게 오려면은 저녁 때 퇴근해서 꽂고 아침에 완속 충전해서 빼가면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이 없으면서 휘발유 대비 한 4분의 1 가격으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오는데, 그게 구현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전기차 포비아가 은근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들도 우선 내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입대위하고 우리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이나 이 주차할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는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집단 거주지 특성이 높거든요. 아파트라는 특수한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단점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해결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 난다.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춘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또 선진국 중에서 소비자 눈높이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진국에서 물품을 개발하면 대한민국에서 풀어놓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공식이 좀 있거든요. 전기차도 아마 이런 캐즘을 이유로 하는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모델이 나오면 글로벌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특별 요소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종합대책 발표했지만은 완벽하지가 못하거든요.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좀 더 가미해야 될 게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브랜드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가성비예요. 싸게 만들면서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이미지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특히 이제 가장 중심이 현대차 그룹이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는 대한민국 차가 하이브리드는 도요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중국 업체예요. 대표적인 BYD 같은 데죠. 이런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시장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내에서 렉서스나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워낙 잘 판매되고 있거든요. 워낙 연비도 좋고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도요타니까요. 현대차도 이게 못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전기차 이 올해 초반부터 BYD 지금 한 9개월 정도 판매를 했는데 한 4,000대 정도 판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초에 아시겠지만 BYD 돌핀이 들어오잖아요. 아토3 모델보다 더 저가 모델이면서 가성비 모델이거든요. 일각에서는 보조금 받으면 1,900만 원대다. 근데 400km 주행한다. 이거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델이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내부의 시장의 판세가 글로벌 시장도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는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국 업체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밀어내기를 하거든요. 과잉 생산하고 있고, 배터리 전기차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서방에서는 함부로 정부가 돈을 대주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어떤 투명성이 지금 있는 데 반해서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저가가 들어오는데 값만 싼 게 아니라 품질이 무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먼저 전기차 시작을 했었고요.
또 LFP 배터리 같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아직 자동차용을 생산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민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성비,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은 괜찮은 이런 모델을 얼마큼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관건, 대중 모델이고요. 물론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따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당장 이 해결 과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속에 옵션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또 자율주행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결국은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자꾸 뒤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상당히 관건이고요. 이 자동차의 모빌리티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안개 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며 전기차 대중화가 언제쯤 다시 속도를 낼까요? 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선호하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라는 것이 부동산 다음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바꾼다 그러면은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몇 천만 원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일부 할부를 하는 거예요. 중고차는 할부 비용이 더 크고요. 근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차를 구입할 때 또 이 가족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내가 쓰는 패턴 또 나홀로 차량인지 또 장거리 뛰는 영업직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를 구입할 때 안정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신차 살 때 6개월 이후에 사라. 이게 뭐냐? 처음에 사면은 리콜이나 각종 문제점이 터지니까 이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사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지금도 통용이 되느냐?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전기차는 아직 과도기 모델인 건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아직 많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화재가 생기지 않는 배터리, 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가격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해결되기, 또 충전 인프라 급속 충전기는 대한민국은 전체 한 15%뿐이 안 돼요. 이거 30에서 50% 사이로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기차가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나오려면 3, 4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를 삽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전기차 협회장 맡고 있다는데 왜 전기차 안 사?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전기차 보조금 정부에서 늘려라. 그리고 전기차의 완성도를 좋게끔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많이 내놔라. 꼭 보조금 받아서 밀려나가지 않는 차를 만들어라. 그래야지 소비자가 불안하지 않는다. 그건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보편 타당성 있는 부분이 나와야지 전기차 구입에 굉장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운행 다 해보죠. 모든 전기차 다 운전해보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더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 NDC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발표했지만은 수송 분야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의 보급이 필연적으로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이 문턱을 중간 모델의 문턱이 중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ER EV 같은 걸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가구 2차랑 세컨드 카를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이 정부나 지자체 또 이런 단체 이런 데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